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이슈의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과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맞냐, 한다면 그렇다면은 모든 그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전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뭐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을 가지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아시아경제 서소정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서 차장, 날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대통령실 그 탄핵안 통과되고 나서 분위기도 좀 여러 가지 여전히 좀 침울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도 네. 사실은 이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예쁜 트리가 설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가면 기자들이 좀 환하게 볼 수 있는 네. 이런 트리가 불이 이제 켜져 있는데 그 트리와 좀 상반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격동의 한국입니다.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 거부권이 왜 지금 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올해 정치권은 이제 그야말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협치가 실종된 정치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사실 이제 여소야대 그런 구도 속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네. 이런 모습이 계속 도드리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이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칭한 거잖아요.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는 해명에 나선 바 있어서 이런 이 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 폭주로 결국 국정이 마비됐고 이게 이제 계엄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바 있는데 사실 물론 이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곧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거든요. 전 세대가 정치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협치가 실종된 이런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실 국민들도 이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마치 정치권에 만연한 뭐 거부권 남발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강행하는 야당 행태를 그저 봤다면 이제는 좀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해 가고 또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 좀 국민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거부권 이슈가 더욱더 새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또 들어서면서 야권에서 야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한대행과 관련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 해당되는 법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법안들인가요? 지금 현재 거부권 행사에 검토되는 법안이 총 6개가 있는데요. 6개. 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쌀값이 급격으로 하락하면 재정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그런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사법 개정안이 있고요. 또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란 특검법도 어쨌든 이 민생법안 6개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법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또 이게 쟁점 법안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이게 좀 6개 법안하고 시일이 다릅니다. 세간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아직 정부로 이송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일을 둔 뒤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시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1일이죠. 21일까지 결정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6개 법안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좀 달리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른 거군요. 네네. 법안의 성격도 다르고 그 서 차장이 얘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시한이 21일? 네네. 21일까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6개 법안은 이제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가지고 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입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더욱 숙고해가지고 원래는 오늘이었죠. 오늘 정례 국무회의 때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도 있었지만 좀 더 야권의 반발도 심하고 네.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네. 일단은 좀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여야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좀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9일이나 20일 2주 후반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12월 6일 날 정부 이송됐으니까 정부 이송되고 15일 안에 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일인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 대행이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들 법안들 사실 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 왔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그 낮아진 쌀 가격을 받쳐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의 경쟁력 오히려 저하할 수 있다. 그리고 네네. 이런 제도의 뒷받침이 쌀 과잉 생산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옳지 않은 방향이다 반대했던 사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거든요. 그때 통화에서 이제 6개 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제 통화를 통해서 밝혔고 네. 그리고 또 16일 날 중견기업의 날에 기념식에 참석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워낙 이제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고 또 그 권한 대행의 행사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대화 설득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안정협의체가 또 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한덕수 대행도 기본적으로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네네. 예. 야당 쪽 입장은 어쨌든 뭐 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도 좀 강하게 표명을 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제 야당의 입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면 네. 이딴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강력 대응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마냥 거부권을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깊은 숙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셈법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부권 행사 시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이 약간 유보해 놓은 거죠. 그쵸.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죠? 약간 그쵸. 뭐 이렇게 고리를 살짝 네. 걸어 놓은 그런 네. 모양새예요. 이게 또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면 또 이딴 탄핵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도 자칫하면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바로 이렇게 나서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네네.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그리고 워낙 또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네. 만약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때는 아마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야당에서도 일종의 투트랙으로 보는 거네요. 네네.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줬으면 제일 좋지만 지금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나 한 대행의 입장을 봤을 때 요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아까 서차장 설명대로라면 아직 정부로 이송이 안 됐으니까 조금 뭐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송돼서 그때 다시 이제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는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결국 이제 뭐 21일까지니까 이번 주 오늘이 17일입니다. 그러면은 한 19일이나 20일 네. 요 정도 안에 어떤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네.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음. 보는 게 현재 전망이군요. 네, 그게 이제 그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그런 네. 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실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이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이제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아하. 거부권 행사의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라는 뜻을 좀 주변에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화 설득 작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한 권한 대행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제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야당과 불편한 관계를 또 지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또 더욱 심사숙고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비상기업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런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이 국민적 반발을 또 쉽게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상황인데다가 네. 그 한 권한대행 역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이제 그 거치의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좀 팽팽한 기싸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건희 네. 특검이나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맥락이네요. 뭐 아까 민생법안도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일단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한테 조금 법을 수정 보완 입법을 좀 해서 그 뒤에 여야 합의로 다시 좀 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팽팽히 맞서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여야가 또 합의를 극적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 설득을 하다 보면 어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을 또 총리실에서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덕수 대행으로서도 이게 좀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또 여야를 아울러서 이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거부권 문제, 이것이 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덕수 대행이 묘안을 찾아내서 원만하게 국가를 좀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이 거부권을 주제로 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서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